AI 로봇 다운 드론. 이건 약간 어그로성이 있긴 한데 드론하고 UAM 관련돼 가지고 설명부터 해가지고 관련주까지 딱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요거 가지고 일단 도입을 해보시고 한번 빌드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드론 전쟁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최근에 또 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론 산업 UAM이 자주 회자가 돼요. UAM 약간 좀 생소하긴 하죠. 드론은 아는데 UAM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그래갖고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미래의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사람 탈 수 있어? 일단 탈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실용화가 됐고 실증화가 됐고 이게 이제 도입이 되느냐, 안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 문제를 미국 쪽에선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론 산업도 결국에 드론이 확장되면 UAM이 되는 건데 드론 산업은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비행기 날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거기를 넘어섭니다. 재미로 날리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고 군용 정찰부터 물류 날아가게 하는 물류, 그 다음에 농업에서 이걸로 지금 드론으로 농약 뿌리거든요. 그 다음 방송도 드론으로 하잖아요. 드론으로 찍고 보안도 드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재난구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도 활용 범위가 그냥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드론 UAM은 상위 이제 역의 고속 물류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의 신산업에선 없어서 무조건 가는 영역입니다. 그럼 왜 주목을 받을까? 무조건 가니까 이런 거죠. 기술의 진보 측면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증가되니까 옛날에는 무거운 걸 싣고 오래 가고 이런 걸 달리려면은 배터리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배터리가 알칼라인 배터리로 뭘 가 그랬잖아요. 아니면은 조그마한 그 뭐 2일 파이로 해가지고 쬐끔 들어간 거 갖고 뭘 할 수 있어 이거 에너지 밀도 이거 가지고. 근데 지금은 워낙 좋아졌어요. 전고체까지 나와버리면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6파이만 돼도 이제 밀도가 좋아지니까 탄소 섬유가 경량화돼갖고 무겁지가 않아. 그 다음에 자율 비행 기술이 발달돼갖고 그냥 눌러놓으면 알아서 갔다가 와요. 그 다음에 전기 모터도 저소음이야.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진보가 된 거고요. 기후 대응 탈탄소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교통 혼잡해서 필요성이 나오고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도심 지상 교통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수요가 제일 크죠. 그리고 현대전의 핵심 무기, 정책 지원, 미국 FAA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가 실증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규제 정비하면서 인증 절차 구체화,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거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의 가속화는 어디예요? 사실은 방위산업이었습니다. 이게 드론 관련주가 미국에서 뜬 게 이게 방위산업 때문이에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전에서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통적인 전차나 비싼 거 그래가지고 머스크가 얘기해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누가 요즘에 지금 보잉 저런 거 쓰냐고. 그냥 드론 쓰고 말지. 그래가 그때 폭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정찰 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되고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 군수 드론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이게 각광을 받게 됐고 미국은 그래가지고 드론을 안보 관련 산업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군 작전에 활용이 되는데 정찰용 드론, 타격용 드론 요런 가지가 있고 드론에다가 AI 넣고 딥러닝 해갖고 알아서 하게 만들고 목표 인식 추적 타격까지 해가지고 자동화되는 시대.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로봇, 드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모두 다 그냥 한 통으로 보시면 돼요. AI 기술이 접목이 돼 있고 배터리 기술이 접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탈탄소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딥러닝을 해가지고 결국엔 인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때는 이제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 산업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곳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전과 다른 점이 뭐예요? 전쟁용 드론. 민간 기술에서 시작됐다. 과거 군수산업이 군주도의 폐쇄형 기술이고 집약적이었다면 이제는 민간 기술이 개방이 돼가지고 얘들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이건 불법 개조도 일어나고 이건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발에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좀 많이 밀린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 단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걸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 물류나 감시 UAM 분야로 드론에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산업 생태계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분인 거예요. 그래갖고 방산 수출 확대되고 있잖아요. 상용 기술 경쟁력 상승하잖아요.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산은 되게 잘하는데 드론은 약해요. 근데 드론도 빨리빨리 따라잡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일단은 중국 반사이익도 이것도 기대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안보 등의 이유로 중국 드론 산업 규제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DJI
못 쓰게 합니다. 참 웃기는 게 중국 막 욕하면서 DJI 여기다가 달고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좀 그래. 중국에서 지금 밀어주는 게 DJI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미 연방정부 기관의 DJI 드론 사용 전면 금지 추진, 연방기관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국방수권법 하위 규정에 따라서 DJI 제품은 지금 국방부나 연방기관 조달 금지됩니다. 그리고 FAA 연방항공청은 DJI 드론의 일부 모델에 대해서 비행 제한 걸고요. 데이터 보안 우려 표출했고요. 미 국무부는 DJI 중국 군부 및 공산당 전력과 연계가 돼 있다고 발표하면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지금 시사해 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물론 이제 기술력에서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얘네들이 빠진 자리를 이제 입찰을 해갖고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우리가 반사이익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도 넓게 보면 있다. 근데 당장은 그게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국내 드론은 어떤데 국토부는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UAM 시범 운항을 뭐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 컨소시엄으로 얘네들이 현대차 하나시스템 KT LGU 플러스 참여를 하고 통신사들도 같이 들어와요. 왜냐면 이게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카이 대한항공은 드론 군수 사업이랑 UAM 왜냐면 대한항공은 이제 운송 쪽이니까 그리고 현실적 문제는 뭐예요? 근데 지금 도심 내 이착륙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어쨌든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것도 이거 헬기처럼 내리는 거니까 있어야 되겠죠, 자리가. 그 다음에 운항 허가 기준, 그 다음에 이게 제도적으로, 그 다음 국산 화율이 부족다. 이게 거의 중국제라고 하더라고요. 구조적 제한이 존재해갖고 결국 제도적 문제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산업의 현주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좀 기대감이긴 한데 신정부 정책에 좀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기대감 측면인 거예요. 아직은 이게 어떤 실증적인 단계로 가갖고 이게 막 나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신정부 정책에 포함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약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UAM 정책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주목할 필요가 여러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약집을 보면은 국토교통 첨단 사업 지원 확대가 눈에 띄는데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 이 실증이나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 자율주행 스마트 도시 4D 지도 등 빅데이터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 재검토로 실증화 토대 마련 등과 더불어 가지고 교통, 모빌리티, 물류, 운송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KUAM 상용화 추진 로드맵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실증적인 확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단순 기대감. 요게 지금 뭐 공약집에 있고 기대감이라 그러고 어쨌든 간에 이슈가 좀 돼줘야지 이게 있었구나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교통규제, 교통수단 간의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물류혁명, 드론 등의 신교통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골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측해 볼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은 그린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UAM 드론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 전략 기술로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SOC 연계역 UAM 공항 구축 그 다음에 지방 재생도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나오고 일부는 실현 가능, 일부는 실현 가능 불가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갑로들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단계다? 그냥 기대감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맛보기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 배터리 저소음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럼 국내외 관련주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겁니다. 요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NG 관련주,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AI 국내외 나누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기술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내 조비 에비에이션이 있습니다. 국외입니다. 이건 해외에서. 주요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네들은 지금 군용 UAM 개발 얘네들은 뭐 실제로 영상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비가 대표적인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 제가 오늘 못 끝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캡처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서정덕TV 블로그 가면 이거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처도 굉장히 유명하죠. 크라이슬러가 스텔란티스가 지금 주요 투자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체 개발 중이고 유나이티드 항공과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 테스트 반복하고 있고 그 이제 3번은 이항 이건 중국인데 요거는 그냥 저는 별로 이렇게 있긴 있어가지고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저는 제가 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국내로 파악을 하는데 해외 글로벌 OEM들이 이미 투자로 뛰어들고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그리고 기술력들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국가 인증 절차에 진입 여부가 돼가지고 상용화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증 작업에서 풀리느냐 이게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많아요. 현대차도 들어갑니다. 미국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개발 중이고 28년 상용화. 현대차도 바닥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들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모비스, 현대차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아까 조비에다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 이제 통신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간다. 그리고 대한항공 우리가 지금 탈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를 거기 이제 항공우항 경험은 우리보다 많은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UAM 전용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강점. 얘네는 뭐 거기다가 저기 공항도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금 카카오 T를 통해 가지고 뭐 하겠다 뭐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투자 포인트니까 요런 애들이 그리고 관련주로 있다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5번부터 11번까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가 방산이랑 요 탈 것 날아다니는 거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갖고 한화 쪽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진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외에 네온테크, 파이버 프로, 퍼스텍, 제노코, 아스트로엑스, LI진 X1, 파블로항공 요런 애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이것만 보시라는 게 아니고 이걸 보시면은 또 이제 관련주가 나올 거고 또 이게 뭔지 그 체크가 될 거예요.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드론과 UAM 산업은 단순한 이게 신기술은 아닙니다. 도심교통, 방산, 물류혁신이 결합된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기다가 자본이 엄청나게 투여가 되고 있고 우리 대기업들도 이미 하고 있어요. 이 트렌드도 미리 파악해두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어떤 기대감이 단순 기대감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지금 있는 자리여갖고 미리 길목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 국내 기업들은 테마스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갖고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의 내재화된 기업의 수준, 그 다음에 국방 물류 협업 이런 것들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성장 기업을 고르기 위해서는 정부 과제 수주를 얘네들이 따올 수 있느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르는 방법이에요. 예, 요 고르는 방법인데 보실 때는 정부 과제 수주 여부, 그 다음에 그 AI, 그 다음에 통신 복합 기술을 확보했느냐, 그 다음에 국산 화율을 얼마나 시킬 수 있고 중국한테 얼마나, 왜냐면 중국 이제 안보에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납품처 확대 추세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내가 볼만한 기업은 여기구나 체크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산업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얘네들 보시면은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주가는 어떨까요? 완전 초기 단계입니다. 뉴스에 움직이는 초기 단계 수준이고 과거에 움직일 때도 그냥 뉴스 한 줄에 움직였다 내려가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에 의한 움직임이 당분간은 나올 수가 있어요. 중국 배제에 대한 이슈, 중국 반사이익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기술 발전 등에 의한 개별 종목 이슈 등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